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배달앱이 앞다퉈 무료 배달을 꺼내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달앱은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파가 지금 라이더 또 점주 소비자에게 미치면서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은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한 뒤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이성훈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잖아요, 네. 교수님. 배달앱의 이제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낮은 운임료에 대해서 음식점 사장님들 또 라이더분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그 기존의 요금제를 정률형 요금제를 도입해서 네. 그 판매액의 6.8%를 수수료로 받겠다 해서 그게 이제는 뭐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된다. 팔면 네. 팔수록 부담이 된다. 그리고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추고 뭐 거리 할증료를 없앰으로써 그 라이더들의 그 수익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집단 행동까지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금요일이 가장 주문이 많이 몰린다면서요. 뭐 그렇겠죠. 저도 네. 금요일 날 이렇게 그 한 주간지 끝나고 네. 금요일 저녁 때 좀 편하게 그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금요일에 아예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앱을 끄고 동참한 점주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점주들이 이제 단체 행동을 하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배달앱과 관련돼서 문제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그게 네. 이제는 그 배달앱 기업에서 배달앱 업체에서 그런 배달앱 정책, 그 수수료 정책을 이렇게 바뀔 때마다 네. 이런 그 하나의 그 불협화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보통 이제 정액제 뭐 8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네. 자, 이게 울트라 콜이라고 하는데 자, 울트라 콜을 줄이고 이제 건당 수수료를 받겠다. 이게 배민 플러스 원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는 그 매출액 대비 그 수수료를 6.8% 받겠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다. 자, 이런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의 부분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진 것으로 저 알고 있고요. 뭐 네. 자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당연히 당사자니까 아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을 가족으로 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좀 이해가 빠른데 저희처럼 그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그 심각성을 사실 잘 못 깨닫게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울트라콜이라는 게 월 88,000원을 내면 별도 수수료 없이 배달이 가능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울트라콜은 살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없앤 건가요? 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결국은 저거죠. 우리가 그 배달앱 이전에는 네. 상권에서 지역 상권에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상권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네. 조그마한 플랫폼 상권에서 실은 배달앱 그 앱에서 즉 눈에 잘 띄는 소비자들한테 눈에 잘 띄는 네. 그런 이제는 바가 그 뭐 배민 플러스 원 이렇게 네. 되겠죠. 근데 울트라콜은 잘 안 보이고 네. 자,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또 이렇게 무료 배달이라는 또 혜택이 주어지니까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 건당 6.8%인 정률형 요금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요금제 가입해야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게 무료 배달이 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게 있다 하더라도 일로 옮겨가지 않으면 점주들로서는 손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손해라는 그 부분들을 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렇게 문제지만 배달 의뢰가 덜 그렇죠. 들어올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아무래도 거죠. 네. 그런 매출액 대비니까 네. 좀 노출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배민 플러스 원 즉 그 정률제에 더 많은 그 매출 비중이 네.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포장 수수료도 기존에는 무료였는데 수수료가 이제 6.8% 또 부과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이 네. 그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 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 받는 거 말고 포장 수수료도 그렇죠. 다음 달부터 받겠다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거는 그럼 포장 수수료는
점주가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이제 점주가 부담하는 거겠죠. 이제 그럼, 네. 배달앱이라는 게 실은 예. 거간이거든요. 현대적 거간이다. 거간, 중개해 주는 그렇죠. 거. 중개죠. 그래서 중개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조성해서 네. 이렇게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하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를 조성하고 조성에 대한 대가를 그 수수료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배달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정도의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배민 원 플러스예요. 그렇죠. 뭐 배민이든 어쨌든 네, 네. 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네. 그 매출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의존도가 그 심화된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배달비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라이더들의 그런 네. 배달비니까 내야 당연히 되고요. 내야죠.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도 또 당연히 그렇죠. 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라는 하소연 하시는 게 그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남는 거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구조가 정말 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 배달 라이더 분들의 불만은 어떤 겁니까? 저 배- 뭐 10년 전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네. 배달 라이더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좀 고액의 네. 그런 그 배달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그 배달 라이더들을 모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네. 그 배달가 알바라고 해야죠. 네. 좀 투잡 뛴다고 해서 배달 이렇게 알바해서 또 이렇게 그 쏠쏠한 그런 많이 수입을 벌었다 냈다 그래서 뭐 이런 인증하고 얘기가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배달 수수료를 뭐 거리 제한도 없애고 그다음에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달 라이더들의 그런 그 배달비를 그 무료 배달이 되면서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 그 배달 라이더들의 수익을 악화시켰다. 네. 자,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한 집만 배달하면 건당 3,000원이었던 게 이제는 건당 2,200원인가로 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습니다. 묶음 배달, 무슨 네. 알뜰 배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리 할증도 지금 없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뭐 거리 할증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네. 그 뭐 직접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직접 뭐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시죠. 라이더를 네. 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네. 건 모르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수익률은 떨어졌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비용은 이제 집에 가져가야 생활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라이더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빨리 뭔가 좀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네. 좀 찾아봤는데 자체 중간 대리점을 도입한 게 또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 짚어주신다면요. 어쨌든 그 예. 중간에 중간상이 개입을 하면 네.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예. 그냥 뭐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요기요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중간 대리점은 또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자, 있는 라이더들을 건데요? 중간에서 관리하는 그걸 이제 우리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커넥츠라고 하고 쿠팡이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그 라이더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자, 이런 그 업체가 중간에서 개입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뭐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제는 관련된 안전 비용들이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겠죠. 배민이나 쿠팡은 자신들이 그 뭐 라이더들의 4대 보험 같은 걸 안 해도 되고 예. 네. 안전 책임 이런 것도 벗어나고 가운데 있는 중간 대리점한테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그 의미에서 그 라이더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네. 업체 측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할 그런 그 대리점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배달 플랫폼이 몇 개로 좀 지금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사실 과도하게 경쟁이 된 게 이제 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축소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배달 앱이 네. 즉 그 배달 앱과 관련된 그 배달 그 매출이 그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폭증을 했다가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약간 줄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배달을 통한 그 매출은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그 매출 원인 요인이 되기는 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배달 그 수수료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뭐 억울하다고 하겠죠. 뭐 업체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도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이거든요. 네.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그 뭐 이유로 수익 창출을 중요한 그 이슈로 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거니까 좀 비교해 보면은 쿠팡이츠가 9.8%, 네, 네. 그다음에 요기요가 12.5%이기 때문에 네. 배달의 민족 측 입장에서 우리는 6.8%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상대적으로 낮다. 저렴하다라고 이제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외국은 뭐 15% 아마 이상일 거예요. 네. 자,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뭐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는 것이니까 네. 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기요나 쿠팡보단 낮지만 수수료율이 네. 그래도 그 낮춘 거를 자기네가 떠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지금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큰 손해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기업이 손해를 추구하진 않죠. 그래도 네. 저기 그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전을 하겠죠. 네. 아, 정말 배달 앱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라든가 그 라이더의 운임 그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배달 앱이 네. 시장에 출시되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실제 이제는 배달 앱이 시장에서 이렇게 배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이제 불과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전단지 돌리고 지역 신문에 네. 광고하고 네. 그 다음에 종이 쿠폰 나눠주고 네. 자, 이런 것도 다 비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배달 앱이 이렇게 그 시장에 나옴으로써 이런 그 시장의 그런 그 배달 그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렇죠. 건 전단지 붙이는 것도 사실이죠. 인건비도 들고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비용이 예, 이제 사실은- 온라인으로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배달 앱에서 실은 거기에서 노출 빈도를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배달 앱의 그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종속화가 좀 심해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네. 이제는 정말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 힘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배달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네. 배달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제 근본 원인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지. 뭐 배달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전에 그 배민 같은 배달앱을 우리 네.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추앙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앱이 착취구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악마화하는 것도 우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네. 자꾸 이제 어느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자꾸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망망화 정책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네네. 부분들을 우리는 잘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적으로 뭐 규제를 통해서 배민을 규제를 해서 수수료를 뭐 얼마 이하로 낮추라고 강제할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과당 경쟁, 즉 네.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네. OECD 평균이 25%인데 예. 우리나라는 실은 OECD 평균이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5%, 훨씬 좀 많은 거죠. 줄어서 24% 정도 됐을 겁니다. 코로나 네. 이후에. 그런데 이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즉 경쟁이 느슨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끼리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자, 그런 거고, 이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배달 앱에서도 네.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수료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배달앱 그 플랫폼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글쎄요, 저 보통 우리가 그
음식점을 놓고 봤을 때 네.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뭐 임대료 보통 한 10에서 15% 네. 그리고 재료비가 요즘은 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40% 45%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 평균 그 35% 40% 어떤 경우는 45% 잡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인건비 네. 요즘 뭐 최저임금도 이슈가 있는데 또 알바도 고용해야 되고 네. 인건비 부담이 20%에서 네. 뭐 20%를 넘는 자 아. 그런 구조인데 이거 다 합치면은 75%가 넘어요. 이미 거기서 예, 예. 70%가 넘네요. 70%가 넘고요. 네. 여기서 이제는 네. 그 배달 앱 수수료, 또 그다음에 라이더 배달비. 비용, 그다음에 기타 뭐 카드 수수료, 기타 뭐 관여비, 수도 관여비 이런 것까지 하면 15%가 넘을 겁니다. 그럼 100을 팔면은 10도 안 남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 100원어치 들어보면. 팔면 10원이 안 남는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추가 비용이 생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임대료를 뭐 법으로 해서 낮출 것이냐 어렵죠. 그렇다고 재료비를 또 네. 법으로 해서 한창 낮출 가짓수를 것이냐. 줄이는 것도 한계가 그렇다 있는 최저임금을 거고요. 또 낮출 것이냐. 그거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다 거고요.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배달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해도 내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다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오는 게 네. 그래서군요. 이게 이제는 저는 그 자영업 과잉이고 즉 자영업 과잉이라는 게 자 기존의 그 우리나라 전체 매출은 뭐 한정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갖고 자영업자 공급이 많다 보니까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남는 집은 남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적자의 허덕이고 이걸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즉 네. 고정비도 부담하기 힘든 즉 월세 같은 네. 고정비를 부담하기 힘든 그런 한계 기업들 한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나오고 노출되는 거죠. 싶어도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는 뭐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보증금도 까먹고 네. 그렇게 나오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네. 자영업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출발을 해야지 네. 몇 개 뭐 수수료 문제 갖고 우리는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이다. 한때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죠. 공공 배달앱 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효과가 지금 없는 거로 나타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님? 몇 년 갑자기 전에 생각나서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네. 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아, 있었는데 그전에요. 네. 즉 국가가 이런 자영업 문제에 직접 플레이어 즉 선수로 참여한다는 게 바람직할까?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게. 즉 네. 그때 배달 독립 만세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배달앱 수수료 비싸다. 그래서 뭐 1% 또는 무료 수수료로 네.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출발이 잘못됐어요.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소외됐죠. 아. 소비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계속 세금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세금을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 배달앱이 사실상 저는 뭐 아직도 남아 있겠지만 실패한 그런 국가 정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 자,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정책들이 남발이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국가기관에서 들으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는 한정된 아니겠지만. 예산으로 네. 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그렇죠. 할 그 수 소비자 있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네. 필요로 하는 그런 네. 배달앱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굳이 만든다면 또 굳이 또 시장에 이게 국가 기관 산업도 아니잖아요. 배달앱이. 그렇죠. 국가 기관 산업도 아닌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긴 하죠. 참여한다. 네. 그거는 좀 난센스였다. 그래서 시장을 네. 우리가 그 거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시장을 조율할 필요는 있지만 직접 참여해서 민간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세금 끊으니까 공공배달앱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가 많은 그 구조부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해법이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이 시간 통해서 제언을 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그 근본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처방은 그 자영업자들의 그런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자영업 다이어트인데요. 네.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좀 많다라는 네. 것은 뭐 고지의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OECD 평균 정도로 줄인다면은 그게 이제는 그 고용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양질의 네. 일자리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그래서, 수 없이 네.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절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고용은 대부분 대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70-80% 이상의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이 고용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거꾸로 지불 능력, 즉 최저임금 이상을 들여서 지불할 수 있는 그 네. 지불 능력이 있는 그 건강한 자영업자들을 양산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그 한계 자영업자들은 네. 그런데 흡수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자영업자 생태계도 건강하게 조성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고용과 연계되는 이런 정책들이 뭐 거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런 자영업 다이어트는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혹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도 팔아도 남지 않는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퇴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렇죠. 같은 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죠. 아까 예. 공공 배달앱에 들어가는 그런 액수를 차라리 그런 데다가 쓰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뭐 그게 큰 돈은 안 들어갔겠지만 네. 자,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이 네. 자, 기존의 자영업자들 정책은 뭐였냐면 비용을 보존해 주자. 그래서 제로페이 갖고 뭐 카드 네. 수수료 해주자. 근데 제로페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마트 규제에서 골목 상권 살리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목 상권 살아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규제하면 뭐 자영업자가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비용을 줄여서 적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여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이었는데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스투피드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문제는 자영업자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매출이야. 자, 매출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그 수수료율 몇 %가 의미는 없다. 그럼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늘리는데요? 자, 매출은 그래 우리나라 전체 매출은 네. 자, 우리나라 뭐 GDP가 총 그 소비라고 봤을 네. 때 총 소비는 제한돼 있죠. 네. 이 제한된 소비 갖고 늘리려면 매출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잘 되는 자영업자는 쏠림 현상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태가 되고 네. 자, 이런 구조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수는 한계가 있으면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으면 좋아질까요? 그것도 뭐 너무 거대 담론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배달앱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소상공인과 라이더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달앱은요. 그 배달앱 기업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 배달앱 플랫폼이 트라이앵글 구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배달앱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달앱 기업들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 생태계 위에서 군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 또한 물론 그 사기업이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있다. 이런 그 사회성을 좀 인식하고 네. 그 자영업자의 그런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하지만 네. 자, 이런 그 뭐 역할들에 좀 그 충실하는 그런 좀 배달앱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분들께는 이렇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자영업자도 싶으세요? 실은 그 자영업 진출이 그렇게 꿈을 안고 진출을 하지만 실제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자영업을 하지만 그래서 치열한 그 준비, 친밀한 준비를 통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네. 또 뛰어들었다면 다양한 그런 마케팅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 그런 그 물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그 자영업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좀 신중한 접근이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라고 네. 필요하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갖추고 네. 그런 이제 직업 의식을 갖고 하나의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그 소명 의식을 좀 갖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무료 배송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때 그 배달앱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실은 그 배달앱 안 깔려 있어요. 그러세요? 저 배달앱을 안 깔았다는 의미는 네. 그 배달 안 시켜 먹고 그 네. 집사람하고 같이 그 냄비 들고 가서 받아 먹어요. 그 이제는 저희 가서요. 네. 포장지를 좀 줄이고 싶은 이유도 네. 있었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네. 좀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소비 패러다임이 있는데 저 소비자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군가의 공짜 노동에 기반해서 내가 편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또한 소비자 착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또한 좀 가치 소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편하게 받아 먹으려면 그러면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무료 배송 자, 이런 부분들 좋지만 어차피 소비자 귀착이에요. 네. 그랬을 때 좀 합리적인 소비 또는 가치 소비
그 다음에 나는 또 친환경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탄소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집사람하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네. 그릇 가지고 가서 받아오거든요. 자, 이런 것 또한 소비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도 생각하고 네. 전 그래서 다양한 소비를 좀 하는 가치 소비를 하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